자, 얘들아. 9월이 됐어. 나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 좀 9월 전까지는 자기가 부족한 것도 좀 열심히 보완하고,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체력 관리를 좀 하면서 잠도 좀 늘려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방법, 수능날 컨디션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 탐구 때 지치지 않을 정도로 체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된다. 정말 독하게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할 거면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9월 전에 많이 하고 9월 이후에는 체력 관리를 해라 라고 내가 사실 되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수험생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9월까지 체력 관리를 해.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 것 같고 막 마음도 도끼가 품어지고 그러면서 막 체력을 다 갉아먹어 가면서 공부를 하다가 수능날 되었을 때 컨디션이 제로인 상태로,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판에 열심히 했으니까 압박감도 커졌고 막 이런 상태로 수능날 자기 풀파워를 발휘하지 못한 채 수능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수능 잘 보는 법은 당일날 편하게 신나게 놀고 오자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 재수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건데,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수능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재수를 결정을 하고, 안 되면 한 번 더 해 라고 편하게 수능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할걸. 왜냐면 너무 그냥 편안하게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놀았던 게 너무 아쉬우니까 안 놀았으면 더 잘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재수를 그냥 어거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정말 오래 아니면 안 되고 난 진짜 절대 재수할 수 없고 난 진짜 오래 끝내야 되라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실력보다 더 틀리고 남들 안 틀리는 쉬운 문제도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때는 컨디션이 진짜 중요해.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D- 이제 한 60일 때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이번 수능은 나를 위한 거고 온 우주의 기운은 나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늘은 나의 편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너희한테 내가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 얘기 너희한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일기를 썼어. 그래서 그 일기장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데, 나는 손글씨를 좋아해서 지금도 스마트폰에 일기를 쓰거나 어떤 인터넷에 쓰는 게 아니라 손 다이어리를 쓰거든? 근데 매년 그래서 다이어리 고르는 게 나의 즐거움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사용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초등학교에 내가 어떤 일기를 썼냐면, 나는 나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나한테 사인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까? 그러면 사인을 만들어 놔야겠다고 초등학교 때 내가 사인을 만들었어. 근데 초등학교의 감성이다 보니까 한자도 있어야 멋있을 것 같고 영어도 있어야 멋있을 것 같고 막 한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해주는 사인 모양이 어떤 식이냐면, 내가 오른손이라 잘 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지영의 오양리자 있잖아. 요 오양리자를 응용해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게 한자고, 그 다음에 필기체로, 왠지 영어는 필기체여야 멋있을 것 같다고 초등학교 때 생각했어. 그래서 YOUNG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적고, 왜냐면 이 사인 받아가는 사람이 그날의 기분을 기억하라고 초등학교의 감성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너의 지영 뭐 이런 거 적고, 한글과 한문과 영어가 콜라보된 이런 사인을 만들어서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중에 이 사인을 해주는 많은 사람에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사인이 사람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냥 우연히 그 일기장을 펴서 이 사인을 보고, 그때 내가 미래의 나에게, 어른인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소름이 끼쳤을까 안 끼쳤을까? 나 되게 소름이 많이 끼쳤거든. 이거 초등학교 때 만들었구나. 그때 나는 기특하게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뿐만 아니야. 초등학교 때 나는 10년 후 나의 모습, 20년 후 나의 모습, 30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일기를 썼었어.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진짜 바라는 게 되게 많았어.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한 분야의 1인자가 돼가지고 한강이 보이는 뷰에서 와인바를 갖춰놓고 월화수목금토일에 색깔이 서로 다른 차를 뚜껑을 열어 타가지고 바람이 날리면서 내가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적어놨었고, 그뿐만 아니라 뭐도 했냐,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야구선수와 결혼하면 좋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놨어. 집은 어떤 데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신문기사에 나오는 이 집을 내가 스크랩 해놨다가 나중에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도 이런 차 사고 싶다고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도 이런 전망의 집을 구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내가 적어놨었어, 어릴 때. 그리고 그 일기장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감성 놓치는 비 오는 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일기를 모아놓은 걸 내가
그냥 랜덤하게 펼쳤는데 아뿔싸 내가 거기 써놓은 것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뤘더라고. 물론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었어. 야구선수와 결혼하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야 이거 썼는데 이뤄지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중간에 야구선수를 만났던 적도 있어. 데이트를 했거나 사귀었다거나 그게 아니라 소개팅이 들어와서 갔는데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야구선수였던 적이 3번 있었어. 근데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 나는 바디가 섹시한 거보다는 뇌가 섹시한 걸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슈렉, 토토로, 곰돌이, 푸 같은 포동포동한 스타일이 섹시해.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서 그 길을 가지 않은 경우는 있었어도 내가 정말 선명하게 원하는 경우는 그 일기장 중에 정말 많은 게 이루어졌더라고. 더 소름 끼치는 건 나의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일기 속에 내가 그런 걸 스크랩해 놓은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너무나도 아니 좀 지은 지는 오래된 집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집이고 거기가 뭐 공시지가 순위 몇 위 안에 드는 집이어가지고 그 집 구경이라도 갔다 와볼래 하고 아는 친구가 너 이사할 때 이쪽 동네는 어때 하면서 이제 추천해서 묘하게 시간은 정말 없는데 끌려서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 일기장에 이 집에 저 연예인이 샀다는데 나도 나중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써놓은 일기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 이런 걸 일기장에 적지 않았다면 내가 나의 일기장에 내 손으로 적어서 이런 우주의 기운을 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게 보답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항상 예전에 많이 썼던 방법인데 나는 내가 그때 당시에 꿈꾸는 다락방이란 책이 나오지도 않았고 뭐 생생하게 꿈꾸는 거 뭐 이런 얘기도 전혀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시크릿 같은 긍정서도 나오기 전이야. 근데 내 일기장에 내가 뭐라고 일기를 쓴 해가 많았냐면 이 일기장에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었고 그 일기에 있는 게 20년 후 30년 후에 구현되는 것들 내가 눈으로 봐왔단 말이야. 이 얘기를 내가 내 고대 제자가 고대 인터넷 방송국에 있어가지고 나한테 인터뷰하러 와서 그때 이 일기장 한번 보여줘야겠다 해서 인터넷에 고대 이지영 같은 거 쳐보면 20살의 무게라고 해서 거기에 내가 일기장 인증하는 것도 영상에 나와 있긴 하거든. 그 일기장 이렇게 모아놓은 거랑 내가 얼마나 빡빡하게 썼는지랑. 근데 거기에 나는 보도해놨냐면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나중에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기압 수표에다가 000000000을 더 붙여서 너희가 알고 있는 흔한 자기압 수표에다가 그림판으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막 이상한 긴 수표를 만들어서 그걸 내 노트에 붙여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이를테면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캠퍼스 사진을 구해다가 거기에 나의 조그만 사진을 오려서 붙여놓기도 했었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그랬어. 그리고 나중에 그런 책들 애들이 많이 읽는다길래 요즘 수험생이 이런 책을 많이 읽어 있는데 어머! 이거 내가 했던 방법이네? 남들도 이러나 보다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지금 뭐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끔 제가 어릴 때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이렇게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막 근데 그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모 회사가 ST 유니타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서울대 공대 출신의 CEO가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의 교육이 전 세계의 교육을 리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대 초에 교육회사를 창업할 때 진짜 조그만 회사 자본금 진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로 창업하면서 언젠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육업체를 자기가 인수해서 한국식 교육 방식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자기가 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나 봐. 근데 실제로 이 회사를 몇 년 만에 뭐 2조 5천억 원대 회사로 만들어서 미국의 제일 큰 교육업체인 프린스턴 리뷰라는 회사를 그 사람이 인수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몇 년 전에 그러고 싶다 했는데 진짜 이루네? 라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쯤 9월 1일쯤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 사실은 파이널 종강 멘트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아마 10시쯤 되면 다 집에 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한마디만 하고 나머지 선지를 설명하면 선명하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지 못하므로 그 꿈에 다가가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그걸 그리지조차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무언가를 적고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꿈으로 실현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단다 얘들아.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썼던 유치한 방법이지만 그게 나에게 전율을 일으킬 만큼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9월의 시작이야.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이때쯤 너희가 예쁜 노트 하나를 사서, 스터디 플래너 말고 예쁜 노트 하나를 사서 거기다가 이 노트에 쓰는 모든 꿈은 이루어지고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해 돕는다라는 말을 쓴 다음 거기다가 너희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 통지서에 너희 이름을 합성하고 너희가 원하는 수능 성적표에 너희 이름을 합성해서 붙여놓고 너희가 가고 싶은 대학에 너희가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런 시도를 좀 해봐. 그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깜짝 놀랄 거야. 그거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미래의 편지를 써. 너는 20년 후에 이러고 있을 거야. 내가 요즘 좀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도 만나고 그리고 뭐 관련된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 아, 어떡하지?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옳은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실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이번에 핸드폰을 하나 바꿨거든? 갤럭시 노트 10이 너무 좋아가지고 3D 스캔하려고 어쨌든 핸드폰을 바꿨어. 근데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옮기면서 백업을 하다가 거기에 내가 그냥 메모해놨던 메모지 하나, 그것도 2011년 메모지 하나를 스캔해놓은 걸 보게 됐어. 거기에 무슨 문구가 써 있었냐면 너는 2020년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지영아, 지금 힘들어도 힘내. 너는 2020년에 이런 것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삶을 즐기고 있을 거야 하는 편지를 내가 9년 전에 쓴 걸 보게 됐어. 근데 거기에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답이 써 있는 거야. 내가 A 할까 B 할까 C 할까 D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선명하게 너는 B를 하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편지를 내가 보고서 어제 되게 마음이 심쿵했어. 과거에 나는 나의 미래를 알고 있었구나. 역시 성공을 향해 힘겹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정된 시나리오대로 성공을 향해 내려가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너희한테 진중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는 너희를 믿어야 돼. 다만 성적표를 붙여놓을 때 내가 못 믿는 건 안 돼. 에이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구체적인 꿈이 아니고 내가 이걸 믿고 실현 가능성을 100% 확신할 수 있을 때 그거는 진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나는 너희가 지금부터 미래의 너희한테 편지를 쓰고 미래의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너희가 지쳤을 때 그 일기장을 펴보면 또는 그 노트를 펴보면 위로가 되는 그런 글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거든. 공부 안 될 때 소모적인 거 하지 말고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딴짓 하거나 하지 말고 그건 미래를 위한 투자적인 성격이잖아. 왜냐면 너희가 원하는 걸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램프의 요정이든 또는 관세음 보살이든 소리를 듣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아니면 뭐 예수님, 부처님, 알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절제다를 찾았든 지금까지 어떤 인간의 소원을 듣고 그걸 실현해준다는 건 동서양의 많은 전통과 많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왔던 공통적인 요소거든.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희가 한번 구체적인 꿈을 좀 그려보고 준비해보고 하면 어떨까.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 너희 이름부터 합성해봐. 합격증에 너희 이름부터 합성해봐. 합성을 6장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수시 원서 다 붙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가장 원하는 거 하나를 선정해서 그 노트에 앞에다 해놓고 너희가 벌고 싶은 게 만약에 돈이라면 수표도 000 많이 붙여가지고 붙여놔봐. 이거 진짜 효과있네? 이거 진짜 되잖아? 이주연이 그때 말한 게 진짜 뭐가 효과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거야.